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주제를 한번 해볼게요. 예, 첫 번째로 그 문자형 데이터형을 나타내는 이제 캐릭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수형인 플로트하고 더블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플로트하고 더블형은 둘 다 부동소수점을 나타내는 그런 실수형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형인데, 플로트보다는 더블이 훨씬 더 정확하게 저장을 하죠. 더 정확하게 저장한다는 걸 예제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변수의 데이터형을 바꾸는 캐스팅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변수를 컨스턴트, 일단 그 변수는 계속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변수인데, 이 컨스턴트라는 지시자가 붙으면은 얘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돼버리는 요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C 언어에서도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한번 통해서 해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캐릭터형은 그냥 문자 하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캐릭터에 보통 C라고 하죠. 그래서 A라는 소문자를 하나 대입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하려면 C out을 해가지고 자 C를 찍습니다. endl 해서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문자를 넣기 때문에 문자 이렇게 A 이거 문자 A가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런 문자에는 아스키 코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스키 코드를 찍으려면은 그냥 C를 찍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될까? 얘를 캐스팅을 해줘야겠죠. 형 바꿈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인티저로 바꾸거나 이게 이제 C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캐스팅을 했잖아요. 근데 C++ 언어에서는 요것도 가능합니다. 요렇게도 캐스팅이 돼요. 우리가 사실 캐스팅 주제를 조금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한 번에 해버렸네요. 네, 그래서 캐스팅을 이 C를 인티저로 바꾸면은 요 문자 소문자 A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도 캐스팅이 된다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짰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해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우리가 문자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캐스팅을 해서 인티저로 캐스팅 해주면은 아스키 코드가 되니까 97, 9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캐릭터형을 배웠고요. 캐릭터형 별로 어렵진 않죠. C 언어랑 똑같으니까 다만 이제 캐스팅하는 게 좀 달랐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플로트형을 하는데 플로트형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는데 A에다가는 우리가 10.0 나누기 3.0을 놓고 그 다음에 플로트의 B에는 얘는 플로트가 아니라 더블형으로 합시다. 더블형의 B로 해서 10.0에 3.0. 그럼 보통 이제 10을 3으로 나누면은 0.33333 쭉 나와야 되잖아요.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A를 출력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B를 출력을 하는 거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면 3.333인데 플로트랑 더블의 차이가 이제 거의 없어 보여요. 그죠? 네. 사실은 이제 그 이론적으로 보면 플로트보다 더블이 훨씬 더 정확하게 낮은 자리에 소수점까지 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 출력할 때 좀 꼼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cout에 setf라는 set 포맷이에요. 네, 그 출력할 때 포맷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더 정확하게 출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출력 형식만 잠깐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요런 명령어를 날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에다가는 A에다가 요걸 곱하고 B도 B에다가 이렇게 곱한다고 합시다. 자, 여기 갑자기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툭툭툭 나왔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뭐 또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잠깐 설명을 하면 요거는 우리가 C out을 할 때 set 포맷입니다. 그 숫자 찍는 포맷을 하는데 요거 이제 보는 방법은
플로팅 포인트 필드예요. 그죠? 소수점을 찍을 때 어떻게 찍느냐? 픽스드, 즉 0의 자릿수를 딱 정해놓고 그것까지는 무조건 0의 자리를 다 찍어주는 거예요. 기본은 뭐냐면은 0의 자리가 그러니까 그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다 0으로 끝나면은 이걸 생략해 버리는데 이렇게 포맷을 걸어버리면 픽스드, 자 소수점 이하가 있건 없건 간에 전부 다 그 0을 정해준 숫자만큼 찍어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수형으로 그 숫자를 표기하는 거죠. 이거는 1에 1 곱하기 10의 6승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0이 6개가 있는 겁니다. 100만을 나타내는 거죠. 예. 요것도 역시. 그래서 A는 원래 3.333333 돼 있고 그 다음에 B도 3.33333 돼 있는데 여기다가 100만을 곱해 버리면은 뭐 33333이 쭉 나가다가 이제 끝에 소수점 3333이 가야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뭘 보여주고 싶냐면은 이 플로트로 저장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그 정확도를 잊어버리고 더블로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살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런 예를 만들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A하고 B를 찍으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봅시다. 보면 자, A를 보면은 100만을 곱하고 원래 333333 돼야 되잖아요. 근데 0.25 굉장히 그 틀린 숫자가 나오고 반면에 더블로 저장한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정확히 값들이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 플로트가 확실히 더블보다는 숫자를 많이 잊어버리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좀 억지로 만들어낸 예제고요. 이런 게 가능하려면은 이 부분 이 set 포맷을 제대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설정을 안 하고서 이 예제를 돌린다,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뭐 그냥 대충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플로트나 더블이나 뭐 3.333 한 다음에 10의 6승 뭐 이렇게 되어 갖고 그 정말 소수점 자리를 잊어버리는지 안 잊어버리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해서 돌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이제 플로트하고 더블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플로트하고 더블하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더블이 훨씬 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더 정확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정밀한 계산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더블형을 써야 됩니다. 캐스팅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 컨스턴트. 자, 컨스턴트는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티저 a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10을 넣었어요. 10으로 초기를 하고 cout에 a 한 다음에 end 하면 뭐 되고 그 다음에 a에다가 20을 다시 넣고 다시 한번 하면 이 프로그램은 뭐 그 수행시켜 보나마나 자 보세요. a에다 처음에 이제 10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a를 출력하고 20으로 바꾸면 그 다음에 20으로 a는 변수기 때문에 값을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C 언어에서도 이런 게 있었죠. const라는 걸 하면은 이 a 값은 더 이상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벌써 비주얼 스튜디오가 딱 눈치를 채고 빨간 줄을 걷죠. 그게 뭐냐면은 컨스턴트 상수가 돼버린 거예요. a는 상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a의 값은 이제 10으로 딱 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20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오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프로그램 짤 때 어떤 값은 딱 정해놓고 쓴다. 그런 거 뭐 대부분인 게 뭐 파이 값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컨스턴트 뭐 더블에 파이 value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141592 이렇게 정해놓고 쓰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블형의 파이 밸류라는 변수인데 얘를 상수로 만들어 버리고 하면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그 매크로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define에 뭐 파이 밸류 이래갖고 3.141592 뭐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사실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컨스트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컨스트를 쓰면 반드시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매크로를 하게 되면은 이 파이 밸류가 더블인지 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형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좋다, 굿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콘스턴트가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자, 이번에 배운 거를 한번 쭉 정리하고서 마칠까 합니다. 우리 캐릭터형이라는 거 배웠고, 플로트와 더블형이 있다. 이거는 실수를 저장하는 건데 둘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 더블이 훨씬 더 정확하게 저장을 하니까 중요한 돈 계산 프로그램 짤 때는 뭘 써야겠습니까? 당연히 더블 써야겠죠. 그다음에 캐스팅, 형을 바꾸는 거. 우리가 C 언어에서는 앞에다 인티저 A 해서 A를 인티저형으로 바꾼다 이렇게 썼는데 C++ 언어에서는 이렇게도 된다. 그다음에 컨스트, 네. 해서 변수를 상수로 만들어서 한 번 값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변하지 않게 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배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우리 배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요. 배열의 특징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건 C 언어에서 배웠던 배열하고 아주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는 같은 데이터형이죠. 예, 같은 데이터 타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배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컴퓨터 상에서 보면은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된 공간에 저장이 된다.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C++ 언어에서 배열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이제 문장을 입력받는 거를 해볼 텐데요. 그러려면 문자열 배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자열 배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캐릭터를 가지고서 캐릭터 타입의 배열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열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문자열을 입력받는 함수 사용할 텐데 우리가 console.in cin에 getLin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어느 배열에 넣을 거고 그 배열에 최대한 저장할 수 있는 문자의 크기, 그 다음에 널 문자가 맨 끝에 하나 있어야겠죠. C 언어에서 배울 때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했었잖아요. 쭉 있으면 여기 문자열이 이제 뭐 A, B 쭉 해갖고 저장이 되는데 맨 끝에는 항상 저장되는 것이 널 캐릭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 어떤 배열이 만약에 크기다 10이다 라고 하면 최대한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의 길이는 9까지밖에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맨 끝에는 널 문자 한 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문자열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캐릭터에 버퍼라고 할게요. 예. 버프라고만 하고 그 다음에 2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는 얼마냐면 문자열의 길이는 얼마냐면 19글자까지 할 수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하나는 널 캐릭터를 위해서 남겨둬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C 언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C++ 언어에서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우리 컨스턴트, 값이 변하지 않는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rray size라고 해서 20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array size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즉 여기에 항상 어떤 숫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값이 변하지 않는 상수인 array size를 20으로 초기화했잖아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입력받기 위해서 우리가 cout을 해서 출력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enter your enter answer 답을 한번 넣어보시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입력받는 거는 우리가 문자열을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 줄을 다 입력받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함수는 cin에 보면 getLin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 getLine이라는 함수를 잠깐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장에 this is apple이다 라고 우리가 입력을 하잖아요. 콘솔에다가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맨 끝에는 우리가 엔터키를 칠 테니까 줄바꿈 표시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요 getLine이라는 함수는 뭘 하냐면은 쭉 읽어드리다가 요 줄바꿈이 딱 나오면 요 앞에서 잘라서 여기 있는 것을
문자열로 읽어드리고 그러면 이제 쭉 요만큼이 읽어드려지겠죠. 예, This is apple 해가지고 이게 그대로 복사가 되고요. 그다음 맨 끝에다가 자기가 알아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맨 끝에 null 캐릭터, 여기는 이제 줄바꿈 표시인 carriage return이었는데 여기는 null 캐릭터를 자동적으로 채워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줄바꿈 표시는 자동으로 날려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잘라내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인수를 2개 주는데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인수는 뭐냐면은 배열의 이름을 줘야 돼요. 그 배열이 최대 어느 배열에다가 읽어드린 문자열을 저장할 건지, 두 번째는 배열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이 크기는 당연히 최대 문자 몇 개까지 하는지, 그 다음에 플러스 1인 그 크기, 그러니까 보통 배열에 그냥 크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버프에다가 받는다고 하면 여기다가는 버프의 사이즈는 20을 넣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여기 최대 크기는 20이니까 내가 글자는 19개까지 받고 그 다음에 한 개는 널 캐릭터 저장하는데, 즉 널 캐릭터가 있어야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니까 이걸 하는데 쓰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버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크기는 array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answer is 라고 하고 여기에 출력하는 것은 버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출력하고 줄바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수행시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this is apple이라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this is apple에서 여기 분명히 줄바꿈 표시가 있었는데 요거는 날려버리고 this is apple이고 요 끝에는 뭐가 있냐면은 요 null 캐릭터를 자기가 붙여서 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getLin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걸 봤고요. 만약에 우리가 20개를 넘는 거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개를 넘는 걸 하면은 자, 0, 1, 2, 3, 4, 5, 6, 7, 8, 9 그죠? 0, 1, 2, 3, 4, 5, 6, 7, 8, 9 이게 10개죠? 0, 1, 2, 3, 4, 5, 6, 7, 8, 9 예. 이러면 이제 딱 20개죠. 자, 20개면 이게 어떻게 그 입력이 되는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론에 따른다면 앞에 있는 10개, 뒤에 있는 10개니까 총 20개인데 우리가 버퍼의 크기가 총 20이잖아요. 그러니까 19개까지 받아들이고 한 개는 널 캐릭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9는 날라가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면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저장된 것은 앞에 있는 10개, 뒤에 있는 9개, 여기서 맨 끝에 있는 9가 날아간 것을 볼 수 있죠. 이 9 대신에 우리가 널 캐릭터를 넣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한 거를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잠깐 정리를 해보면 C++ 언어에서 문자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버퍼를 만들어야 되고요. 문자열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크기는 우리가 이렇게 상수를 만들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을 받는 함수는 getLine이라는 함수고, 첫 번째는 어느 문자열 버퍼에 넣을지, 그 다음에 그 문자열 버퍼의 크기, 그런데 저장할 수 있는 최대 문자열의 크기는 만약 array 사이즈가 지정이 됐다 그러면 한 글자 빼고까지가 저장이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열을 만들고 그다음 입력받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요. 문자열 처리를 위해서는 C++에서 아주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어요. string class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클래스라는 개념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진도를 나간 다음에 배울 텐데 미리 한번 이제 문자열 처리만을 위한 아주 강력한 것인 스트링이라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사실 스트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자열 배열을 별도로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자열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등등의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스트링을 사용을 하려면은 헤더 파일을 넣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string이라는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C++ 언어에서 이제 문자열을 사용하려면 이제 string이라는 헤더 클래스를 포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string이라는 클래스는 스탠다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땡땡 해갖고 string이 이게 이제 본명이죠. 본명인데 우리가 여기서 using namespace std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라내고 그냥 string만 쓰면 됩니다. 이 스트링의 굉장히 그 큰 장점은 뭐냐면 크기 같은 걸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필요하면 크기를 늘리고 필요 없으면 크기를 줄이고 뭐 등등의 일을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들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아까 같이 그냥 문자열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출력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tring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answer라고 하겠습니다. 이전과 비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여기서 최대 길이가 얼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string 클래스의 객체인 answer 변수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아까 똑같이 answer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입력이 아까는 cin.getLine 해갖고 여기에 이제 array를 쓰고 그 다음에 array 사이즈를 이렇게 지정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요 array에 넣는데 최대 여기까지 여기서 요 사이즈에서 1 뺀 것만큼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일이었는데 이제 그게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그냥 간단히 getLine 합니다. getLine. 자, 라인을 하나 받는 거예요. 이 getLine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 줄바꿈 표시가 나오기 전까지 그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getLine 해서 콘솔 입력에서 받고 그걸 어디다 넣느냐? 우리가 answer라는 string에다가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out해서 your answer is 해서 여기다가 answer를 그냥 출력해 주면 되고 이제 다 됐으니까 줄바꿈을 해주면 됩니다.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자 enter answer라고 했죠. 여기다가 this is apple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면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입력한 거고요. 여기는 그대로 이 스트링 안에 들어가가지고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 getLine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배운 cin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콘솔 인풋에서 받아서 answer에다가 저장을 하는 건데 이때 차이점은 이런 게 있어요. 자, this is apple이라고 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this is apple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공백이 있죠. 이 그냥 cin으로 해서 그냥 바로 받아들이면 공백이 나오는 순간 그 앞에 있는 것까지만 문자열로 인식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건 또 다른 문자열, 또 다른 문자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잘라 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getLine이라는 것을 아까는 cin.getLine이었는데 cin.getLine은 배열을 이용해서 받아들일 때 쓰는 거고 그냥 getLine은 우리가 스트링을 이용해서 읽어드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문자를 받아들이고 했는데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거는 뭐 배열로도 쉽게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스트링을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스트링 클래스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이를 알고 싶다. 길이를 알고 싶으면 answer라는 스트링이잖아요. 그죠? 이 안에 지금 문자열이 들어갔을 텐데 점 해서 length 이렇게 해주면 자 잠깐 볼게요. 이 answer라는 것은 string 클래스의 그죠? string 클래스의 객체예요. 그죠?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answer라는 이제 변수인데 변수 안에 length라는 함수가 또 들어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클래스의 구조인데 클래스를 배우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자 클래스가 있고 요게 객체고 객체 안에 함수가 들어 있어서 length라는 함수를 부르면 당연히 이 answer 안에 들어 있는 문자열의 길이를
물론 이제 널 캐릭터 빼고서 넘겨주겠죠, 그죠? 네. 그냥 한번 수행시켜 볼게요. 수행해 보면 This is apple이고요. 이렇게 보면 This is apple이 4개, 5, 6, 7, 8, 9, 10, 11, 12, 13, 13글자죠, 그죠? 널 캐릭터 빼고 이렇게 쉽게 길이를 알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치 그것처럼 쓸 수도 있어요. 배열이랑 똑같이 쓸 수 있어요. answer의 0번째 거, 0번째 건 당연히 맨 앞에 있는 한 글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는 last.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last는 어떻게 하냐면은 answer의 마지막 인덱스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마지막 인덱스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length, 전체 길이에서 한 개 뺀 것이 되겠죠. 네, and l.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This is apple이고요. 그래서 제가 꺼버렸네요, 이거를. This is apple 이렇게 버리면, 자 여기 length는 그 first 처음의 글자는 이제 t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있는 글자는 e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string class라는 거를 처음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했는데,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C++ 언어에서 문자열 처리할 때는 이 string class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 string class를 사용할 때 문자열 단위로 있는 것은 이런 getLin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answer라는 클래스의 객체는 자기 안에 함수를 갖고 있어요. length라는 함수가 있으면 길이를 자동적으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마치 배열처럼 이렇게 인덱싱이 가능하다는 거죠. 인덱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링을 사용할 때 장점은 뭐냐면, 내가 크기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배열을 하면은 배열의 크기를 미리 지정을 해 놨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트링은 필요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입력받고 출력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